오늘은 생명이 요소 산소, 공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죠? 예, 흙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는데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이 생명 어디에 있다고요? 호흡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이 호흡은요, 사실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은 한 어느 정도까지 안 먹어도 살 수 있을까요? 한 달, 네, 맞아요. 한 달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물은요, 3일만 먹어도 거의 아사적인, 거의 그야말로 기갈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기는요, 3분 내지 4분만 호흡을 못하면요, 바로 죽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신문을 봤는데요, 신문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특전사, 굉장히 강한 청년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특전사가 이제 작전을 하는데 작전 가운데 이제 아군과 적군을 나눠서 이제 작전을 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특전사를 체포를 해가지고 그 청년을, 그 우람한 청년을 이래다가 그 랩이죠, 랩을 씌워버렸어. 그래서 죽었습니다. 랩을 딱 씌워보세요. 코로 숨 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람하고 근육질의 그 청년도요, 호흡을 4분 정도만 안 하니까 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산소, 공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31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오토 브루크 박사는 말하기를, 암도 사실 유전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암이 되었다. 유전자가 돌연변이 된 것이 암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전자 변질도 1차적인 원인은 산소 결핍에 의해서 유전자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일본의 학자는 말했죠. 노구치 히데요시는 모든 병의 원인은 산소 결핍증이다. 그러니까 산소가 결핍되면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자, 산소가 결핍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에너지 생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생산이 우리 세포 내에 어디서 이루어지죠? 미토콘드리아잖아요. 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은 세포가 한 몇 개 정도 되어 있냐면 한 60쪽입니다. 보통 사람의 크기 60쪽이나 돼요.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세포 핵이 있어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보통 세포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 있냐면 세포 하나에 200개가 있습니다. 자, 이 세포 하나에 200개의 미토콘드리아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포가 우리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이 세포를 보려면 이 생물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세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또 200개나 있어.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사는 일이 뭐냐면 피를 통해서 적혈구가 영양분 그리고 산소, 영양분은 당이죠 보통. 이 적혈구가 이걸 딱 물고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딱 들어오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영양분과 산소가 와가지고 이곳에서 산소가 영양분을 태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실린더 있잖아요. 자동차에 보면 6기통, 12기통이잖아요. 이 기통이 뭐냐면 이 안이 실린더인데 연료를 분사하죠. 휘발유를 쫙 그냥 가늘게 쫙 분사를 하잖아요. 분사한 다음에 이것에 뭘 넣냐면 산소를 넣어요. 그 다음에
플러그에서 전기 스파크를 탁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산소와 이 기름이 스파크에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태워가지고 그 힘으로, 에너지로 차를 가게 하는 거예요.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의 당은 이게 표현하면 기름이죠. 산소가 있어야만이 반드시 태울 수 있어. 그런데 산소가 부족하다면 여기서 에너지를 생산 못하죠. 그래서 이 산소가 부족하면 첫 번째로 나는 일이 뭐냐면 나른하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칭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몸을 쭉쭉 늘려주면서요, 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수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로 표현한다면 6기통에서 8기통, 8기통에서 12기통, 12기통에서 16기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차를 바꿨잖아요. 옛날에 차는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가. 근데 이번엔 2000cc가 넘는 산타페를 바꿨다. 산타페. 밟으니까 막 쫙쫙 나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고급차를 타는구나. 자, 이번에 그걸 알았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 몸속에,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운동을 하면 여러분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수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피부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200개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근육 있죠? 근육 이런 데는 1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육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근육이 어디냐면 심장이야. 심장은 세포 하나예요. 2000개 있어요. 2000개.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태기산 왔다 갔다 했죠. 특별히 운동을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을 태기산으로 데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평지를 걸을 때보다도 가파른 데를 걷게 되면 운동량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돼. 그래서 운동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편안할 수 있을 때보다도 20배나 산소가 우리 세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증가하면서 여러분의 체질은 점점 더 건강한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도 날씨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아침에 날씨 13도라고 해가지고 저체가 전화 왔어요. 15도, 영하 15도 전화 왔어요. 여보, 오늘 영하 15도인데 그 바깥에서 체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실내에서 하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9시 반에 딱 나왔단 말입니다. 딱 나왔는데, 여러분 운동은요, 가급적이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면 옥외에서 해야 됩니다. 옥외에는요 산소가 풍부해. 옥외에는요 생명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딱 나오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기왕이면 바깥에서 하자. 그래서 바깥에서 다 했잖아요. 추웠습니까? 안 추웠죠.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웅크리면 웅크릴수록 더 웅크려지고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더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한 다음에 또 어디 갔어요? 저 산에 올라갔죠? 네. 엄청 좋았죠? 네, 좋았어요. 햇볕이 막 쫙 내리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에 산소를 많이 집어넣으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더욱더 에너지가 왕성해집니다. 두 번째, 이 산소는요 우리 세포에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두 번째는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면역력은 뭐와 관계되냐면 백혈구와 관계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백혈구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하는 일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균들을 잡아먹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백혈구가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 기능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인체 모든 작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표현하면 위를 보십시다. 위도 사실은 다 세포로 되어 있죠.
그 세포는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산소를 필요로 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위의 소화에도 문제가 생기고 간의 해독작용도 문제가 생기고 모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나요? 어릴 때 소풍을 갔다. 소풍 가니까 이제 보통 소풍, 옛날에 우리 산으로 갔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뭐 산을 넘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같이 갔거든요. 학교에서 갈 때. 근데 소풍 가서 밥을 먹으면 밥이 더 맛있죠. 왜 더 맛있을까요? 자연 속에 있어서. 예, 기분 때문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산소가 풍부한 것을 오면 우리의 위 기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돼. 밥맛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간의 해독 작용도 뭐가 관계냐면 산소와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환자들은요, 절대적으로 공기가 좋은 곳에 오야 됩니다. 공기가 좋은 곳에 오면 여러분의 모든 기관들은 다 뭐예요? 세포잖아요. 세포가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면 깨끗한 산소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산소로 호흡해주고 운동하면서 이것이 평상시보다 20배나 더 많이 몸에 들어오니까 모든 기능들이 다 치유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환자들은요, 절대적으로 공기가 좋은 곳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공기는요, 공기 가운데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공기는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반적인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이 중에 가장 많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질소가 몇 프로죠? 78%나 질소입니다. 그리고 산소는 몇 프로일까요? 21%입니다. 그리고 아르곤이 0.98%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산화탄소도 있고 나머지 여러 것이 나머지 0.02%를 차지해가지고 토탈 100%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산소는요, 양면을 갖고 있어요. 양면. 뭐냐면 산소는요,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산소는요, 철도 잘라버립니다. 산소 용접기 봤죠? 산소 용접기로 철을 자르죠? 그리고 그 강한 철도 햇볕에 노출되면 녹슬어서 툭 부러져 버리죠. 산소를 만나면 산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는요, 강력한 뭐랄까, 이건 산화작용을 있어요. 산화. 그래서 이 산소의 산화작용은요, 자, 그래서 이 산소도 21% 이상이 되면 안 돼요. 20% 이하 되면 안 되고, 자, 강력한 산화작용인데 심지어요, 이 산소가 우리 배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병균들을 태워 죽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호흡하는 이 산소가요, 강력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면 폐결핵 환자 낳는 이유가 뭐냐? 폐결핵의 균이 산소 때문에 죽는다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산소는요, 오토라죠. 암도 태워 죽입니다. 왜 방사선 치료합니까? 방사선으로 암을 태워 죽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방사선 치료는 암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세포도 피해를 주니까 그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를 호흡함으로 암 치료되는 것은요, 기존 정상세포는 전혀 해가 되지 않고 암세포는 그대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은 얼마만큼 될까요? 자, 우리가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에 우리가 이 공기를 10,000리터를 마십니다. 이 10,000리터가 무게로 따지면, 공기도 무게가 있죠. 10,000리터를 무게로 따지면 얼마냐? 15kg을 마셨다가 뱉었다 마셨다가 뱉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음식을 하루에 얼마 먹을까요? 한 끼에 기껏 해봐야 한 300g, 400g 먹잖아요. 하루 종일 세 끼를 다 먹는다 하더라도 1.2kg밖에 못 먹습니다. 물은요? 물은 2리터 마시라잖아요. 1리터는 2kg입니다. 그에 비해서 산소는요? 15kg이죠. 엄청나죠? 그만큼 산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세포에 이 산소를 더 많이 확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산소를 우리 세포에 더 많이 집어넣어서 이제 질병도 치료하고 모든 혈액순환, 대사작용,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또 하나는 산소는요, 우리 호르몬을 조절해가지고 우리의 기분을 평안하고 안정되게 만듭니다. 깨끗한 공기는.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를 충분히 마시는 법 한번 해봅시다. 1. 네. 복식호흡. 자, 복식호흡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이게 반대되는 게 뭐냐면 흉식호흡이거든요. 그냥 가슴으로만 숨을 쉬는 것. 이럴 때는 폐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대를 통과해가지고 다음에 기관이라죠. 기관을 통과해서 이게 이제 기관지라죠. 기관지. 그래서 기관지염 이렇게 하는 이 이게 염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폐포로 되어 있는 폐가 있죠. 폐포. 폐포는 뭐냐면 공기주문이에요. 공기주문이. 이걸 폐포라는데, 폐포는요, 이 폐에 몇 개 정도 있냐면요, 3억 개에서 5억 개.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포에 CP2를 쫙 발달돼가지고 CP2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는 다시 흡입해가지고 쫙 온몸에 마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흉식 호흡은 뭐냐면 요 위에 부분만 호흡하는 거. 복식 호흡은 이게 횡격막이라죠. 횡격막을 오르내리는, 쉽게 말하면 배로 숨을 쉬는 호흡, 이것이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이럴 때 한 번 호흡할 때마다 더 많은 산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공기를 충분히 마시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요, 공기가 깨끗한 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공기 질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공기가 깨끗한 곳에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시골로 가야 됩니다. 시골로. 다음에 공기가 깨끗하다. 이것은
뭐 어떤 게 공기가 깨끗한 겁니까? 오염물질 1번 오염물질이 없어야 된다. 도시의 공기는 오염물질이 많죠. 예, 대부분 대기 오염, 도시의 대기 오염은요 70%가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아황산수소 등등등등 그 석유가 태워지면서 나오는 찌꺼기의 그 화학물질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깨끗하다는 것은 오염물질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미세먼지가 없어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왜 겁이 나냐면, 미세먼지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다 이와 같은 화학물질들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호흡하면 이런 물질들이 우리에 의해서, 그래서 WHO에서 뭐라 했냐면, 세계보건기구에서요 미세먼지는 제1군 발암물질이다 했습니다. 세 번째, 공기가 깨끗하다는 의미는 음이온이 많아야 됩니다. 자, 공기는 이 음이온 공기가 있고요, 양이온 공기가 있습니다. 음이온 공기라는 것은 뭐냐면 마이너스 전자를 띤 공기. 양이온 공기라는 것은 뭐냐면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공기. 그래서 활성산소처럼 유리기처럼 전자를 잃어버리면 다른 안정된 구조를 파괴시키고 전자를 뺏어가. 그래서 이 양이온 공기는요 산화력이 있어. 그래서 사람의 피부를 얇게 하는 것도 산화작용이거든요. 양이온 공기를 마시게 되면 강력한 산화작용 때문에 피부도 노화시키지만 이 호흡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우리가 숨을 쉬는 우리의 모든 기관의 세포를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온 공기를 마셔야 된다. 음이온 공기는 거꾸로 산화된 것을 중화시켜서 항산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이온 공기를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음이온이 많을까요? 폭포 옆에. 예. 자, 음이온 많은 곳 1번 폭포, 또 산소 잘하시네. 또 해변가, 해변, 호수 이런 것. 그리고 집을 보면 집이 있는데요, 양이온이 많은 집이 있고 음이온이 많은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 양이온이 많은가?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 양이온이 많습니다. 그리고 황토집이나 나무집으로 지은 것은 음이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숙소는 다 음이온으로 지었습니다. 나무집으로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피해야 될 양이온이 많은 지역, 많은 지역은 어딘가? 거꾸로 양이온이 많은 지역은요, 도시,
공장지대 다 양이온이 아주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이온이 다음에 세 번째 공기를 좋은 공기 우리 몸에 충분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 20배나 우리가 호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기를 충분히 마시는 방법. 복식 호흡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세,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기대는 게 아니라 딱 꼿꼿하게 딱 세우는 것. 이런 바른 자세가 폐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공기를 충분히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냐면 제가 젊은 사람 앉은 걸 딱 보니까 젊은 사람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요. 또 나이 든 사람은요 다 꾸부정하게 아주 기대. 여러분 이게 동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자세를 발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걸을 때나 앉을 때라든가 이럴 때. 자, 이 정도 하시고요. 또 우리가 엄연히 많은 공기를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누리기 위해서는요. 샤워를 할 때, 목욕할 때 가능한 샤워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이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면서 샤워기로 분사되면서 마치 그 폭포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연히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방에서 지낼 때 이 환기를 자주 시키십시오. 겨울이라 할지라도 문을 확 열어서 봉기를 바꾼 다음에 또 문 닫고 이렇게 하면서 바깥의 공기를 많이 환기시키는 것이 우리가 좋은 공기를 충분히 마시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방 안에 있기보다는 가능한 야외에 있어라. 지금 여름이 안 나서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숲 속에서 나무 밑에서 자리를 깔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쉬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됩니다. 숲속에 있는 피톤치드, 침류 자유는 다 소나무, 잣나무잖아요. 그러니까 피톤치드가 충분히 나오고 그 가운데서 깨끗한 공기 속에서 여러분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겨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주차장에 그 햇볕이 참 잘 들어요. 그 의자를 놓고 탁 앉아 계시는데 저거다 저거. 겨울에는 추워서 못 가잖아요. 저 산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은 갔다 오죠. 갔다 오지만 그래서 자리 깔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리 깔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겨울에는 햇볕이 잘 비치는 양계 바른 곳에 의자에 탁 앉아 있으니까 금상첨화더구만. 일광욕하지요. 이 주변이 온통 소나무죠. 그러니까 공기 깨끗하지요. 그곳에서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호흡하면 여러분의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자, 또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좋은 공기를 호흡하기 위하여 매일 깊은 숨호흡을 한다. 우리가 체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숨쉬기 하죠.
이걸 날마다 이 깊은 숨호흡을 하는 것은 밤 동안에 깊은 숨호흡하지 못하고 찌꺼기 이런 것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호흡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찬 공기가 있고 더운 공기가 있는데 어떤 공기가 산소가 더 많을까요? 찬 공기가 많죠. 공기가 더워지면요, 공기 밀도가 이게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겨울에 춥다고 너무 방 안의 온도를 올려버리면 공기질이 나빠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24도가 참 좋은데 24도, 겨울에 24도 하면 좀 서늘합니다. 사실은 서늘하게 함을 느끼고, 그러나 24도 하더라도 춥지는 않아요. 이렇게 춥지는 않고 덥지도 않는 이런 약간 서늘한 공기가요, 산소가 아주 더 많고 좋은 공기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공기가 덥게 되면 이 피가 불결해집니다. 그리고 뇌와 또 이 배에 있어서 산소 밀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찜질방을 피하십시오. 보세요. 찜질방이란 누가 찜질방을 좋아할까요? 그래요. 찜질방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 뜨거운 데 있으면 다 팽창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쫙 되잖아요. 다 녹아가지고 콜레스테롤도 녹아버려요, 뜨거운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 찜질방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찜질방을 보십시오. 찜질방 보면 딱 갇혀 있죠. 갇혀, 일단 공기가 순환이 안 돼. 뜨거워. 그러니까 공기 밀도가 떨어지죠. 산소가 부족하죠. 그곳에서 뜨거운 데 앉아 있어 보십시오. 네, 땀나죠. 그러나 여러분의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예를 들면 치료 목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땀을 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걸 상시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자, 이제 뭘 보냐면 대기오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날 도시의 공기는 벌써 50분이 됐네요. 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예, 그러면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도시의 대기는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러다가 스모그, 각종 배기가스에 나오는 화학물질들로 인해서 사실은 실외에서 운동하는 것조차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분당에서 목회를 할 때요, 건강 세미나를 할 때 오신 분 가운데 폐암 환자들이 있었는데, 폐암 환자들이요, 분당 수서대로가 있어요. 분당 수서대로 바로 인접한 그 길가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2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기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비싼 아파트 살지 마시고 좀 떨어진다면 아파트 값도 싸고, 그죠? 공기도 좀 좋은 곳에 세 사람 와서 2사람 아니고 세 사람 왔어. 다음에 또 이제 이와 같은 대기 공기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실내 공기입니다. 실내 공기는 지하철의 공기,
지하 상가의 공기, 차 안 공기, 집 안에 방 공기 다 실내 공기입니다. 사무실 공기 다 실내 공기예요. 왜냐하면 밀폐되어 있고 물론 창이 있긴 있지만 바깥에 있는 것보다도 공기순환이 별로 없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호흡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각종 가구가 있습니다. 가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들이 이게 발암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실외에서 활동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특별히 죽을 경우에는요, 주방 요리가 여자들의 폐암 원인의 제1순위입니다. 왜 그런가?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방에 일단 전열기구가 프로판가스다.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프로판가스는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는 곳마다요 20년 전부터 제가 교회에 있는 프로판가스 설치한 것도 다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전기로 다 했어요. 우리 집에도 다 전기야. 프로판가스는요 그곳에서 가스가 여자들의 폐암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조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조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뭐냐? 고등을 굽는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연기 나죠? 그 속에 전부 다 고등에서 나온 기름,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걸 요리하면서 호흡하고 튀김하고 연기를 호흡하는 사람들은 폐암에, 그래서 자, 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국립암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여성 폐암 환자의 87.8%가 흡연 경력이 없는 사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폐암 환자가 되느냐? 87.8%가 그것은 그들이 생선을 굽고 하는 이 조리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 물질을 지키는 2배에서 많게는 무려 70배 이상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암 환자나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환자들은 오염된 공기로 가득 차 있는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야 됩니다. 특별히 소나무와 잣나무 등 음이온이 풍부하고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침엽수림이 많은 곳이면 더욱 이상적인 곳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숲속에서 환우들과 함께 대화하고 독서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생활의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최상의 천년 치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년의 의사,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공기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깨끗한 공기, 이것은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고 더럽고 오염된 공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암을 일으키는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서 살도록 이 시간 권면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는 연습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환우분들이 다 건강을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